안녕하세요. 눈미의 눈탱이 밤탱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집안의 거사를 치고. 맞아요. 밤탱이님이 외로웠죠? 네, 엄청 외로웠죠. 어땠어요? 혼자 해보니까? 특히 작품을 혼자 볼 때 네. 이제 옆에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아, 없으니까 그치.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어떤 작가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우리나라 여류 화가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청경자 선생님을 제가 준비를 청년 했습니다. 선생님. 청경자 작가님은 이제 작품이 서울시립미술관에 항상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설전으로. 네, 상설전으로. 그래서 뭐 이미 보셨던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을 보시고 아무 때나 편하게 가서 작품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일단 청경자 선생님에 대한 인생을 그냥 같이 차근차근 밟아가는 형식으로 보려고 합니다. 밟아가지 말고 우리 따라가요. 네, 따라갈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가 봅시다. 일단 어릴 때를 볼까요? 오, 젊으셨다. 네, 젊을 때인데 일단 1924년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날 빼빼로 데이 날 태어나셨습니다. 생일 선물로 빼빼로 좀 받으셨겠네. 네, 그쵸. 전라남도 고흥에서 출생하셨고, 이때 그 고흥이라는 지역 가보셨어요? 아니요. 되게 가보셨어요? 자연 환경이 좋은 데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 뭐 꽃이라든지 이런 아름다운 풍경에 많은 이제 영감을 받으셨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런 어릴 때 경험이 앞으로의 작품에서도 계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그림을 되게 그리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엄청 반대를 하셨대요. 그래서 안 보내주면은 아버님은 왜 반대하신 거예요? 노제팬? 그때부터? 그쵸. 노제팬까지는 아니고 아, 그래요? 일본이 싫은 게 아니고 미술 그리는 거예요. 미술을. 아, 그쵸. 네.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막 거의 반 미친 연기를 하면서 막 안 된다 그래도 막 진짜 실성한 것처럼 연기하고 막 이러셨대요. 그래서 겨우겨우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일본화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양화가 전공명이 이제 일본화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본화를 선택을 하셨고, 이때부터 이제 이름을 경자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이때 왜 그러냐면은 창씨개명 알죠? 창씨개명 때문에 천천옥자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었는데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경자라는 이름을 하셨다고 합니다. 경자, 거울을 보는 사람. 네. 멋있다. 멋있어요? 네, 멋있는데요? 밤탱이님은 이름 해석이 어떻게 돼요? 좀 많이 맞았잖아요. 옛날부터 많이 맞아가지고. 맞아요. 네. 저희가 항상 맞고 다녀서. 이거 벗으면 껌껌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1941년도면은 유럽에서는 뭐 입체주의랑 야수주의가 굉장히 성행할 때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때 약간 핫한 미술 화풍은 입체주의, 야수주의 이런 거였는데, 청경자님은 딱 동양화를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야수주의에 좀 더 영향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따 말하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네. 잠깐 작품들 봤는데 좀 붉은색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그래요? 그럼 이따 한번 같이 보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 미술 선생님이, 청경자가 이제 어쨌든 조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의 그림을, 얼굴을 많이 그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초상화를 많이 그리는데, 초상화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의 외면뿐만 아니라 이제 내면을 잘 나타내야 되니까 그래서 본인의 뿌리인 조선 사람을 많이 그리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때 그린 그림이 조부라는 그림, 할아버지 그림을 그려서 요게 이제 조선미술 전람회에 입선을 합니다. 네, 요 조선미술 전람회는 되게 많이 나와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작가들 뭐 얘기를 할 때 많이 나오는데,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전시 대회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입상을 해야 화가로서의 이제 등용이 되는 등용문인 거죠. 근데 조선 사람들 그리면은 상당히 거기서 불이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선미술 전람회 좀 상을 받는 그림들이 야수주의, 뭐 입체주의 이런 것처럼 파격적인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식민지에 맞는 약간 농촌, 막 요런 느낌, 농촌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입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책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요것도 이제 느낌이, 그림이 좀 평온하고 뭔가 이게 저항적인 느낌은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편안하고. 그래서 뭐 입선이 됐을 수도 있고, 제 철저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사업이 기울인 것도 맞는데 도박을 좋아하셨대요. 아버지가?
네. 아, 그래서 귀국을 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또 볼 게 있는데 청경자 선생님의 남자 관계를 알 필요가 있어요. 와, 딱 봐도 지금 남편이 옆에 있는데 오른쪽에 동급으로 연인이 딱 있네. 그렇죠. 이게 왜 제가 남자 관계를 가져왔냐면은 네. 이분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외로움을 좀 많이 타셨던 것 같아요. 저 근데 이거 네. 한마디 멘트 해도 돼요? 네. 이거 딱 보고 뭐 생각나는지 알아요? 그 스타워즈 스타이워커 집안 개보도가 생각나서. 아, 그래요? 네. 되게 옛날에 그거 찾아보고 와 얘는 진짜 얽히고 설켰구나 했는데 거의 맘먹으시네. 그렇죠. 네. 스타워즈를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역시 여기서 이야기가 안 되네. 그러게요. 아무튼 그 이철식 씨는 네. 한국으로 돌아오잖아요. 아까 아버지 네네네. 망해서. 아 그때 이미 일본에서 결혼한 상태였어요? 아니 이제 오면서 만난 사람. 아 오면서 만난 오면서 사람? 만난 사람이에요. 비행기에서? 네, 비행기나 배 타고. 아 배 타고. 오케이. 배 타고 만난 거고. 그래서 이분이랑 43년에 처음 만나서 44년에 결혼을 하고 45년에 첫째 딸을 낳아. 그리고 아이 둘 낳고. 그게 이혜선 씨. 네, 맞아요. 이남훈 씨. 그래서 이 씨죠. 그래서 40년대 후반에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김남중 씨는 일단 영상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18일 고 청경자 화백의 장녀 이혜선 씨가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천화백이 지난 8월 6일 미국 뉴욕에 위치한 이 씨의 자택에서 향년 91세로 숨을 거뒀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후 사망 소식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장남과 차녀 등 천화백의 나머지 유가족이 어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닮았어요. 심정을 이해했지만 이것은 너무했다. 어머니의 뜻과도 이제 너무나 다르다. 두 번째 뭐 아까 연인이라고 돼 있는 만나고 보고 그분의 싶으셨을 것이다. 자녀분들이시죠. 그래서 이때까지 기다리던 저희가 참고 있던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요지는 유족들은 뭐냐면은 그동안 네, 제기된 설명해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는데요. 이 영상의 요지는 청경자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좀 네. 뇌경색인가 그래가지고 아. 몸이 되게 안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제 이혜선 씨 집으로 가요. 여기 이혜선 네, 네. 미국에 가는데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지내다가 돌아가시는데 요거를 알리지 않아요. 돌아가신 사실을. 그래서 뭐 유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자녀들이 뭐 항의를 하는 그런 거죠. 지금 뭐 거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느낌인 거 알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김남중 씨가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구글에 치면 나와요. 아 김남중 치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광주일보를 만드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고, 이분이랑 이제 청경자님이랑 어디서 만났냐면은 헤어지고서 이제 청경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 하면서 학교 강당에서 개인전 같은 거 막 열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만난 거고, 50년에 이때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었어. 와 드라마가 진짜 드라마가 따로 없다. 네. 그리고 이제 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잖아요. 자기 입대한다고 편지 쓰고 헤어지자고 한 다음에 갔어. 남자가? 임신한 상태였고. 그래서 6개월 정도 있다가 낙태를 하세요. 아 진짜요? 네, 되게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들의 인연이 끝이 아니에요. 계속 지지부진. 근데 아이들이, 그 자녀분들 있잖아요, 두 분이.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닌 거죠. 그럼. 계속 이제 있는데, 요거는 또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작품을 보면은 다른 게, 다른 틀린 그림 찾기? 예. 색깔이 저 다르네요. 여기 보라색, 색깔. 그쵸. 보라색이랑 보라색 꽃. 그 다음에 여기 연꽃 색깔이 좀 다르고 보라색. 그쵸. 병. 그리고 요쪽도 좀 다르고, 그리고 요거도 달라요. 1983년, 1995년. 그러니까 이게 완성하고서 본인이 이제 자체적으로 수정을 이렇게 하신 거죠. 여기 뒷배경도 다르다. 맞아, 그쵸, 맞아요. 여기 산이랑 몇 초 남았어요? 몇 개 있는 째깍. 네, 그런 것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수정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왜 똑같은 그림을 두 번이나 그리셨냐? 이제 포인트 아닐까요? 자기의 마음에 들 때까지 이렇게 수정 작업을 하셨다고 해요. 완벽주의자시네. 그리고 되게 완벽주의이기도 하고, 그때그때 마음 상태가 달라지니까
계속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오케이. 들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유화 작품을 많이 보잖아요. 네. 외국 화가들도 다 유화 네네네. 그림이고 그래서 채색화 이제 동양화랑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채색화는 이제 동양화를 말하는 거고 그쵸, 유화는 그쵸. 보통 이제 서양화를 말하는 그쵸. 거니까 그거를 비교해 주신단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재밌겠다. 정리 잘하시네요. 이제 왼쪽에 있는 거 유튜브에 있는 건데 제가 좀 편집을 했어요. 이게 색깔을 이렇게 칠하잖아요. 멋있다. 이 물붓이라고 해서 물만 있는 걸로 저렇게 이제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라데이션을. 예, 그러니까 진하기와 옅기를 이런 식으로 와 표현을. 진짜 이쁘다. 저렇게 색깔을 칠하고. 색깔 칠하고 물붓으로 음, 그라데이션 주고. 진짜 손이 많이 가는 작업. 그렇죠. 되게 섬세하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아크릴 물감인지 유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성향화. 요거도 이제 그 까민이라는 그림 그리는 유튜버가 있어요. 이 음악이 좀 이상한 거는 제가 이게 빨리 감기를 해가지고 맞춰보세요 누군지. 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저거? 아 사람. 작품. 작품 속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네 알죠. 트럼프 트럼프 좀 느낌 난다. 아니에요? 네. 눈이 그쵸. 아. 옛날에 저 머리 길었죠. 존 레전드. 존 레전드는 그거 흑인 아니에요? 존 레노. 아니요. 누구예요? 얼마 안 됐어요. 조커 영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아. 봤는데 저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같이 이 표현하는 방법을 좀 보면 이 물감이 계속 물감을 이렇게 칠하잖아요. 네. 저런 식으로 이제 색 표현을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좀 빛이 전문가지만 약간 덧칠하는 느낌이에요. 맞아. 그래서 점점 색깔이 덧칠한 부분은 진해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채색화가 좀 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서양화 좋아해요. 전 저렇게 무게감 있고 막 이렇게 진한 거 좋아해요. 넘어갈까요 이제? 아니 아직 안 아직? 네. 와 근데 재밌지 않아? 이거 나 이거 가만히 재밌어요. 쳐다보니까 재밌던데? 왜? 이게 영화를 봤으면 진짜 공감 가는데 이게 왜냐면 이제 분장하는 씬이 있어요 영화에. 그래서 이제 하얀색 분칠을 하는 거죠 여기. 이게 음악 바뀌면서 지금 대박. 진짜 조커가 되는구나. 네, 저렇게 옷도 갈아입는 거죠 이제. 머리도 이렇게 녹색으로 염색하고 막 이런 장면이 있어요 조커 영화 보면은. 그래서 이 지금 하얀 손가락으로 이렇게 칠하잖아요. 이것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이게 분칠을 이렇게 손으로 하니까. 위장 크림 발라보셨죠? 발랐죠. 네, 그런 거 바르는 많이 것처럼 발랐죠. 이렇게. 진짜 현실에서 화장하는 것처럼. 네, 와 멋있죠? 노래도 멋있다. 제가 이 원본 영상을 링크에다가 그 상세 설명 링크로 해서 올려놓을게요. 이분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유튜브가. 괜찮죠? 와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 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근데 저게 되게 덩어리져 있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되게 지저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다 보니까 그쵸. 그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 작품들이 처음에 그렇게 나왔을 때도 거기 되게 거칠게 덩어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던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이 생태라는 작품을 볼 건데 요거는 서울시립미술관에 현재 전시가 되어 있어요. 되게 좋은 작품이에요. 이게 뱀이에요? 뱀이죠. 생태라고 해서 생태찌개 생각했는데 생각이 너무 짧았네. 일단 뱀 이렇게 막 기어가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못 보셨죠? 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또 이 뱀. 되게 기어가는 게 되게 힘들게 기어가는구나. 뱀이 되게 징그럽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징그러운 이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되게 뭐랄까 처음에 신선했대요, 사람들한테. 뱀을 이렇게 주제로 삼았다는 게. 이거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이 있는데 이 그림을 왜 그렸냐면은 아까 전에 그 김남중 씨가 갔잖아요. 낙태를 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고 그게 50년이었잖아요. 근데 동생이 죽어요. 51년에. 왜냐면은 그 홍대 미대에 입학하기로 되어 있는데 결핵에 걸려가지고 이제 약 사줄 돈이 없어서 동생도 죽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연속으로 막 온 거죠, 선생님한테. 그래서 되게 힘든 와중에 책에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서울에서 전시를 하고 광주로 가는 그 기차에서 환상을 본대요. 실뱀 2마리가 이렇게 있는 환상 같은 걸 봐서 이제 광주역에 내려서 근처에 있는 뱀집에 가서 뱀을 이렇게 보게 된대요. 뱀집이 있어요? 그런가 봐요. 제가 보니까 뭐 건강원 같은 건가? 흑염소 신기하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그런 게 옛날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뱀집에 가가지고 뱀을 이렇게 보는데 이 뱀이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좀 이렇게 소름 끼치는 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눈도 이렇게 열십자로 돼가지고 좀 무섭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묘한 이렇게 생명력? 그러니까 뭔가 생동감을 느끼셨대요. 그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그래서 뱀을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 뱀을 그려서 이제 막 정신없이 그려서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총 몇 마리인지 모르겠죠, 당연히. 게스 해볼게요. 30마리. 오! 몇 마리예요? 35마리인데. 까비. 까비. 진짜. 처음에는 이게 총 35마리인데 여기 이제 얘네만 있었어요. 이 친구는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만 하니까 33마리가 나온 거죠. 근데 이 김남중 씨가 뱀띠래요. 그리고 자기를 떠났을 때가 35살 때였대요.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2마리 해서 35마리를 채워놓은 거죠. 그런 또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전시 가서 실제로 작품을 보니까 되게 저는 좋았어요. 이 작품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래요? 근데 되게 생동감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되게 좋아요. 이거 전 되게 뭔가 느낌이 좋더라고요. 근데 전 뱀이란 동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2마리가 나중에 추가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되게 사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 이렇게 아니죠? 뭘 해요? 사랑? 아니, 껴안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본 건데. 그죠? 뭔가 자웅동체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그러네. 사이 좋은 관계, 이 뱀 2마리와 같은 그래서 마지막에 저 2마리를 넣었구나. 그런 거 희망을 같아요. 담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왜 하필 아까 뭐 광주에서 가면서 그렸다 뭐 이런 얘기 했지만 환상을 봤다고 했지만 뱀띠였다며요, 그 사람이. 그런 뭔가 염원을 넣은 거죠. 그 사람과 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자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네. 네. 뱀띠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투영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그 사람에 대한 집착, 그것도 집착. 그 남자에 대한 집착과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그랬다. 그림을 그린 게 어느 아닌가라는 정도 동의를 합니다. 네, 혼자만의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름이 생태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 책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그 제목까지는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면은 또 여기 가운데에 근데 그런 거 같아. 그 살아있을 생에 태는 모양태. 그런 살아있는 모양이나 생동감. 생동감을 표현한 거지. 그 공감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뱀 요 가운데 여기 요 친구를 가운데로 중심으로 이렇게 막 몰려 있어요. 그리고. 그러네. 머리가 걔만 딱 명확하게 보이네. 네. 가시면은 네. 한번 보세요. 거사도 치르셨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1부는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1부 좋았어요. 저 오랜만에 찍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2부에서 2부에서 봐요. 뵐게요. 빠이빠이.